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계학의 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행 횟수 내지는 어떤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그와 같이 경우의 수 내지는 시행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답니다. 뭐 곱의 법칙이라든가 또 통계학의 꼼수라고 하는 수용도라든가 또 내지는 순열 조합,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통계학이 나중에 가면 상당히 깊이 있고 어려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차근차근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갈 테니까, 자, 오늘 하는 내용도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알고 계시는 분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단계를 밟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꼼꼼하게 함께 이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보니까 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NO1, NO2, NOK인 집합 A1, A2, AK에서 각각 하나의 원소를 택하여 나열한 순서열의 개수는 NO1 곱하기 NO2 곱하기 NO3 곱하기 NOK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용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학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통계학의 기본적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말이 무슨 외계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합 A1, A2, A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학에서 소위 어떤 사건 내지는 시행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 요 말은 뭘 가리킨다? 사건 내지는 어떤 시행을 얘기한다. 자, 이 말도 어렵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하나를 우리가 던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동전 하나를 던진다, 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건 내지는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합 A1을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사건을 우리가 집합 A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면 집합 A2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 NO1, NO2, NK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가 집합 A1의 원소의 개수를 NO1이라고 했는데 집합 A2의 개수를 NO2, 집합 AK의 개수를 NOK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 A1의 집합 A1에 해당되는 사건 내지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내지는 시행 횟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우리가 시행 횟수 내지는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우리가 사건 내지 시행을 집합 A1이라고 했을 때에 집합 A1의 원소의 개수 이 N1이라는 것은 이 동전으로 표현하다 그러면 우리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시행 횟수 내지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다?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동전이 이렇게
앞면 내지 뒷면이 아니고 딱 서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는데, 자, 그런 학생은 통계학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사건 내지 시행을 집합 A2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 N2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것은 우리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와 있으니까 총 6가지의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시행 횟수 내지는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각각 하나의 원소를 택하여 나열한 순서열의 개수다.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예를 든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요 사건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요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방법수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순서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같이 이렇게 동전 하나를 던지고 주사위 한 개를 이렇게 같이 던졌을 때에 나타나는 경우는 동전 앞면 주사위 1번, 동전 앞면 주사위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서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동전이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것을 H라고 하고 뒷면에 나오는 것을 T라고 하고 주사위가 1번부터 우리가 이렇게 6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일일이 H일 때 H1, H2, H3, H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원시적으로 카운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순서열의 개수는 결국 요 집합 A1, A2, AK에 대응되는 원소의 개수인 N1, N2, NK 즉 시행 각각의 시행 횟수의 개수를 어떻게 한다? 곱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표현하면 순서열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시행의 수인 N1인 2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행의 수 내지는 경우의 수 6을 이렇게 곱함으로써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동전 한 개를 던지고 and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와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 줌으로써 계산하는 것이 곱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등학교 공부한 지 오래된 학생이라든가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오늘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제 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OX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의 문제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O 내지는 X니까 두 가지의 시행의 수 내지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한 학생이 풀 때에 대답 가능한 가지수는 뭐냐? 자, 1번 문제를 우리가 A1에다가 요 집합 A1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 경우의 수를 N1이라고 했을 때에 1번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OI면 X니까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A2에 대응을 시키면 그 경우의 수는 역시 2번 문제도 경우의 수는 OI면 X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 보면 10번 문제를 우리는 집합 A10에 대응을 시키면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 NO10이라는 것도 역시 모든 문제는 각각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1번 문제를 풀고 AND 2번 문제를 풀고 그리고 AND 10번 문제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 가능한 가지수, 자, 여기 표현들 하면 나이란 순서열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자, N1 곱하기 N2 곱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10까지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각각의 경우와 몽땅 다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 2의 10승, 즉 1024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10번 문제를 풀었을 때에 이 학생이 대답 가능한 가지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1024개를 일일이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순서열의 개수 내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다. 그 방법이 바로 무슨 법칙이다? 요 시오로미의 곱의 법칙이다. 자,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통계학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제 6번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도 남아있는 예제 6번이라든가 7번, 8번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자신 있는 분은 이제 강의를 멈추고 여러분 직접 한번 풀고 난 뒤에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한번 해보신 줄 믿고 제가 예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이 나와 있고 두 개의 주사위가 나와 있죠. 자, 한 개의 동전과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요 시행 내지 사건을 집합 A1에 대응을 시키면 요 집합 A1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생긴다? 그렇죠. 두 가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주사위니까 자, 주사위 하나를 우리가 집합 A2에 대응시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N2라고 했을 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렇죠. 6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는 사건을 집합 A3에 대응시키면 자,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도 역시 주사위는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타나는 그 순서 열의 개수 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죠. 즉 N1 곱하기 N2 곱하기 N3로 계산해 가지고 즉 2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총 7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굉장히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상당히 높은 정상의 어려운 내용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나갈 테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기초도 약한 분들은 이 기초를 단단히 거치는 과정으로 우리가 통계학 앞부분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7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 7번 문제도 어렵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카운팅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곱의 법칙을 우리가 원활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 여기 보니까 네 자리 짝수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가 우리가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네 자리 짝수가 되는 경우는
자, 요 1의 자리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네 자리 짝수를 만든다 했을 때에 1의 자리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자리 짝수를 만든다 했을 때에 1의 자리가 4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물론 6은 여기 올 수 없죠. 요 5가지의 수를 가지고 만드는 짝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각각의 수를 계산할 때에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곱의 법칙이 들어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첫 번째 네모에 오는 우리가 사건 내지 시행을 집합 A1이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N1이라고 하고, 요 두 번째 칸에 오는 우리가 사건 내지는 시행을 집합 A2로 하겠을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N2로 하고, 자, 여기 오는 사건을 집합 A3라 했을 때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N3라 했을 때에, 자, 여기 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 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 오는 경우의 수를 곱함으로써 끝자리가 0인 짝수의 개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게 곱의 법칙이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 풀 때마다 일일이 집합 A1을 생각하고 N1을, 경우의 수 N1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제 우리가 요걸 체화시켜서 바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경우의 수, 자, 여기에 숫자가 채워지고, 여기에 숫자가 채워지고, 여기에 숫자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곱함으로써 끝자리가 1의 자리가 0인 짝수의 네 자리 짝수의 개수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요 칸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조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것은 1의 자리에 0이 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1부터 5까지 하나의 수가 여기에 채워지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5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두 번째 칸에는 요 첫 번째 칸에 온 수와 0을 제외한 4가지 숫자가 올 수 있고, 요 세 번째 칸에는 0과 첫 번째, 두 번째 온 수를 제외시킨 남아있는 3가지의 숫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칸을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계산했을 때 총 몇 개다? 60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의 자리가 이와 같이 2로 끝나는 네 자리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자, 요번에는 요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를 조심해야 되죠. 자, 1의 자리에 온 수가 2가 왔기 때문에 요 2를 제외한 0과 1과 3과 4와 5 중에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그쵸, 5가지가 아니죠. 뭐를 제외시켜? 0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리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칸에 0이 와서는 네 자리 짝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오는 경우의 수는 0을 제외한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두 번째는 이제 2와 첫 번째 온 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가 오면 되는데 0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0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이제 1개, 2개, 3개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수가 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16 곱하기 3 이래서 48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의 자리가 이와 같이 4로 끝나는 네 자리 짝수의 경우에도 요 두 번째 경우가 똑같죠. 요 첫 번째 칸에 오는 경우의 수는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자, 요 4하고 요 4라는 수와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수가 요 첫 번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의 경우의 수는 4가 되고,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역시 첫 번째와 4를 제외한 0을 포함한 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칸은 역시 3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 끝자리가 4로 끝나는 네 자리 짝수의 개수도 4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총 경우의 수는, 자, 끝자리가 0인 네 자리 짝수,
자, 끝자리가 2인 4자리 짝수, 끝자리가 4인 4자리 짝수는 서로, 그쵸? 요 각각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통계학 용어로 배반이라고 그러죠. 그죠? 서로 겹치지 않죠. 그래서 60, 48, 48을 총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짝수의 총 개수는 156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8번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뭘 만든다? 차 번호판을 만든다라고 했죠. 자, 차 번호판을 만드는데, 자, 2개의 다른 알파벳 문자하고 첫 번째 숫자가 0이 아닌 3개의 숫자가 차례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죠. 이랬을 때에 몇 개의 번호판이 가능한가? 자, 이런 얘기죠. 차 번호판이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가는 칸이 2개 있고 숫자가 들어가는 칸이 몇 개 있다?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이 곱의 법칙이 들어있는데 일일이 이제 집합 A1, A2 또 각각의 경우의 수 N1, N2에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총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요 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 가지고 곱해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능한 번호판의 개수, 가지수가 계산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2개의 알파벳으로 요 2칸을 채워냈으니까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총 26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6이고 두 번째 칸은 요 서로 알파벳이 서로 달라야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칸에 온 알파벳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5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요 숫자가 들어온 세 번째 요 세 칸 속에 자,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숫자가 0은 아니라 했으니까 0을 제외한 몇 가지다? 9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칸의 경우의 수는 이제 0이 와도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숫자라고 안 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총 10가지가 가능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온 숫자와 달라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0을 포함한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총 번호판의 가지수는 요 번호판이 구성되는 요 5개의 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몽땅 다 어떻게 한다?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곱해봤더니 자, 아주 간단한 숫자인 자, 이렇게 총 58만 5천 가지의 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경우의 수 내지는 시행의 수를 계산할 때에 또 중요하고 유용한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니까 수형도를 이용한 카운팅이다 돼 있죠. 자, 요거는 일종의 우리가 통계학자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을 수용도라는 일종의 꼼수죠. 꼼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아주 유용한 꼼수랍니다. 자, 직접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수용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카운팅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팀과 B팀이 야구 게임을 할 때 어느 팀이 연속적으로 2게임을 이기거나 자, 연속적으로 2게임을 갖다가 이기게 되거나 또는 전부 4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라고 얘기했죠. 발생 가능한 방법수를 구해보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카운팅 한다고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죠. 자, 뭐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경기에서 자, A팀이 이기는 것을 제가 A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팀이 이기고 그 다음 경기에서 A팀이 연속적으로 이기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연속 2번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한 가지. 또 만약에 A팀이 이겼는데 그 다음 B팀이 이기면 그 다음 경기를 또, 그쵸?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B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B팀이 연속 2번 이겼으니까 또 하나의 경우가 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써내려 가면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계산하기 어렵죠. 매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 형도를 이용하면 이 카운팅 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최초의 경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A팀이 이기는 것을 제가 A라고 표시하고 B팀이 이기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B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기에. 그러면 최초의 경기에 A팀이 이기게 되면 경기를 한번 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경기의 결과는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요 케이스는 A팀이 연속해서 2번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요 경우에는 다시 또 나누어지죠. 그렇죠? B팀이 이겼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B팀이 이겨버리면 연속해서 B팀이 이겼으니까 요 경우에도 또 이렇게 경기가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요 경우는 또 해봐야죠. 그죠? 또 경기를 했을 때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데 자, 요 경우에도 경기가 끝나버리죠. A팀이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B팀이 이긴 경우는 또 경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결과는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데 자, 요 경우도 B팀이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다시 여기서 또 우리가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A팀이 이길 수도 있고 B팀이 이길 수도 있는데 자, 요 경우는 A팀이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경기를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요 경기에 한 번 더 했을 때 A팀이 이길 수 있고 B팀이 이길 수 있는데 자, 요 경우도 우리가 B팀이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경기를 더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A팀이 이겼는데 뒤로 가보니까 A팀이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A팀이 4번 이긴 경우죠. 여기 보니까 전부 토탈 4게임을 먼저 이기는 팀도 우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팀이 이겨버리면 A팀이 한 번, 2번, 3번, 4번 이긴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경기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최초의 경기에 B팀이 이겼을 경우에는 자, A팀이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서 B팀이 이길 수 있는데 B팀이 이긴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다시 우리는 A팀하고 자, 요 경기를 했을 때 A팀이 이긴 경우와 B팀이 이긴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팀이 이렇게 연속 이기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긴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B팀이 이긴다면 연속 B팀이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그리고 또 경기를 했을 때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긴 경우에 자, A팀이 연속 이긴 여기에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또 생각해 보면 A팀이 이긴 경우와 B팀이 이긴 경우가 있는데 B팀이 이기면 여기서 경기가 어떻게?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끝나버리죠. 그 다음 여기서 또 경기를 할 수 있고 A팀이 이긴 경우와 B팀이 이긴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팀이 연속해서 이겼으니까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요거 B팀이 이긴 경우는 요 경우는 우리가 또 살펴보니까 B팀이 뒤로 가보니까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4번 이겼죠. 그렇죠? 요 경우도 전체 B팀이 4번 이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되는, 즉 경기가 끝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가 했을 때에, 자, 요와 같이 여기서 AA로 경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A팀이 이기고 A팀이 이기고 경기가 끝나는 경우. 자, 요 케이스도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기고 A팀이 이기고 A팀이 이겨서 경기 끝나는 경우. 요 경우는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기고 B팀이 이겨서 경기 끝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한눈에 이 수형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방법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몇 가지다? 총 14가지가 우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 수용두라는 요 꼼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눈에 이 경우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곱의 법칙도 사용해 봤는데 또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수용도를 이용하는 카운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자는 거죠. 자, 예제 10번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는데, 자신 있는 분은 강의를 멈추고 스스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한번 풀어본 줄로 믿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최대 5번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 자, 각 게임에서 이기면 1달러를 받고 지면 1달러를 잃어버린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제 1달러를 가지고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자, 돈을 모두 잃거나 3달러를 따면, 즉 4달러가 되면 5경기 전에 경기를 멈추고, 그쵸? 집에 간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5경기 전에 멈추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라.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집으로 가야 되죠. 그죠? 집에 가서 이제 빈대떡을 부쳐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1달러를 가지고 3달러를 따가지고 4달러가 되면 돈을 많이 땄기 때문에 더 욕심내지 말고 집에 가겠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하나씩 카운팅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5경기 전에 멈추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적에 수용도를 이용하면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자, 원래 이 사람이 자 1달러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임했다는 거죠. 이 1달러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게임에 임했을 때 그 결과는 돈을 잃는 경우하고 돈을 갖다가 1달러를 그렇죠? 따는 경우 둘로 나눌 수 있죠. 1달러를 가지고 게임에서 지게 되면 0달러가 될 것이고 게임에서 이기면 1달러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2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게임을 끝내야죠. 그렇죠? 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1달러를 따가지고 2달러가 됐을 때는 또 게임을 하겠죠. 자, 게임에서 지게 되면 1달러를 뺏기기 때문에 1달러가 될 것이고, 이겼다라고 하면 이제 1달러를 더 받아서 3달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1달러, 이제 3달러에서 다시 게임을 임하게 되면, 자, 잃게 되면 0달러가 되고, 이기게 되면 2달러가 되겠죠. 자, 요 3달러의 경우에는 잃게 되면 2달러가 되고, 따게 되면 4달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경우에도 이제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멈추게 될 것이고, 요 경우에는 3달러를 따가지고 총 4달러가 되게 되면 집에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우리가 경기가 멈추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경우는 우리가 다시 경기를 하는데 돈을 그 게임에 지게 되면 1달러, 이기게 되면 3달러. 자, 요 경우도 우리가 지게 되면 1달러, 이기게 되면 뭐가 된다? 3달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경우에는 경기를 멈출 이유가, 게임을 멈출 이유가 없죠. 그렇죠?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아니고 총 4달러가 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또 경기를 하겠죠. 자, 잃어버리면 0달러, 따게 되면 2달러. 자, 요 경우는 잃어버리면 2달러, 따게 되면 4달러. 자, 요 경우는
잃어버리면 0달러, 따게 되면 2달러. 자, 요 경우는 잃어버리면 2달러, 따게 되면 4달러가 되는데, 자, 더 이상 여기서 경기는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게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인데 5경기 전에 멈춘다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5경기 전에 멈추는 경우를 우리는 찾는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사람이 5경기 전에 멈추는 경우의 수는, 즉, 요 5번째를 제외한 요 앞쪽에서 경기를 멈추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물었기 때문에, 요 앞쪽에서 경기를 멈추는 경우는 요와 같이 몇 가지다? 총 3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5경기까지 해서 멈춘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5경기까지 고려하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 문제는 5경기 전에 게임을 멈추는 경우의 수를 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시오럼 3에 나와 있는 순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기본을 다시 다지는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순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치 공식처럼 n permutation r이라고 적고, 요 n permutation r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차례대로 들어 쭉 곱해서 내려가는데 몇 번, r번 곱한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n permutation r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총 r개를 곱해서 내려간다. 자, 그렇게 되면 n부터 시작해서 n-1, n-1, r번째는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적에는 요 앞에 나와 있는 n 팩토리얼을 요 n에서 요 r을 뺀 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것으로 계산한다. 자, 우리가 보통 요거는 이제 비복원 추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수를 왜 이렇게 계산하는가를, 자,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주머니 안에 서로 다른 n개가 들어있는데, r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개씩 r번 추출해서 r개의 네모를 채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빈칸이, 자, 요런 빈칸이 r칸이 있는데, 요 n개의 서로 다른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뽑아가지고 요 r개의 칸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칸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채우는 시행을 집합 A1이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1이라 하고, 두 번째 칸을 집합 A2에 그 경우의 수를 N2에 대응하고, R번째 칸을 채우는 방법의 시행을 집합 AR이라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경우의 수를 NR이라고 했을 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곱의 법칙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 즉 N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요 n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채우니까 요 방법수는 n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채우는 방법수는
첫 번째 칸에 온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n-1개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채우는 거니까 소위 n2에 해당되는 것은 n-1. 그러니까 n1이 n이라고 그러면 n2는 요 n개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빠져나간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수에서 뽑는 거니까 두 번째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n-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nr이라고 하는 것은 총 n개의 수 중에서 자, 요 r번째 그 직전까지 r-1개의 숫자가 뽑혀 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의 개수가 n에서 r-1만큼 뺀 만큼 남아있겠죠. 그래서 즉 n-r 플러스 1개에서 숫자를 하나 뽑아봐가지고 요 칸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요 r번째 칸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n-r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곱함으로써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n1이 n이고 n2가 n-1이고 nr이 여기 계산한 것처럼 n-r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곱해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밑줄 친 내용이 n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쭉 한 칸씩, 그러니까 1만큼씩 내려가면서 n-을 n-2 해서 총 r개의 수를 곱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n permutation r이라는 요 기호로 표시하자고 약속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n permutation r이라고 하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총 r개만큼 곱해서 내려가라. 그런 기호의 표시죠. 그렇죠? 그런데 요 밑줄 친 의미를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이 n permutation r이라는 거의 통계학적 의미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수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방법수를 조사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n permutation r로 이제부터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하면 되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왜 서로 다른 n개의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라고 하면 요 n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그쵸 차례대로 쭉 곱해서 r개만큼 곱하는 걸로 왜 계산하는가? 즉 왜 n permutation r로서 계산하는가를 요 곱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복이 허락되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복원 추출이면 n permutation r이 아니고 n 파이 r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서로 다른 n개의 수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난 뒤에 그 숫자를 첫 번째 칸에 채우고 그것을 다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복원된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 숫자를 뽑아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r개의 칸을 이렇게 총 요 r개의 칸을 채운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이라면 두 번째 칸에 오는 경우의 수도 n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뽑아서 확인한 그 숫자를 다시 집어넣고 뽑았기 때문에 r번째 역시도 동일하게 경우의 수는 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n1에 해당되는 것도 n이고 n2에 해당되는 것도 n이고 nr에 해당되는 것도 n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n의 r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와 같이 n을 r개 곱한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기호로 n 파이 r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일일이 이렇게 쓰면 우리가 길어 보이니까 지금부터 n 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n을 r개 곱한다. 즉 n의 r승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은 한 번 정도는 왜 복원, 비복원 추출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즉 n permutation r로 계산하고, 복원 추출일 때는 왜 이렇게 n을 r분 곱해서, 즉 n 파이 r로 계산하는가 라는 것을 곱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순열에 살짝 우리가 심화된 내용,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동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과 원탁에 앉는, 즉 원순열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이것도 고등학교 다 배웠던 내용인데 한 번만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 A, B, C, D 5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히기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는 우리가 5명을 우리가 요 5명을 직순열로 우리가 배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런 얘기죠. 5명에서 5명을 다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5 퍼뮤테이션 5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5팩토리라 쓴다는 이미 알고 있죠. 이제 5팩토리를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의 개수는 직순열의 개수를 요 5팩토리다 했을 때 그 n에 해당되는 만큼으로 나누어 줌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n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n 팩토리얼 나누기 뭐가 된다? n.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4 팩토리얼이고, 요걸 우리가 보통 5-1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탁이 있고, 하나, 자, 둘, 셋, 넷, 자, 이렇게 5자리. 그러니까 이 원탁에 5명이 앉는다는 것은 이 자리들이 원순전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들이 구별이 없을 때에 우리가 원순일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 5명을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우리가 최초에 한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죠? 그건 한 가지죠. 여기에 앉는 거나 여기에 앉는 거나 여기에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최초에 한 사람을 딱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한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네 자리는 한 사람이 앉음으로써 이게 서로 다른 네 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 자리에 4명이 앉는 방법은 4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4팩토리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5-1 팩토리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은 계산해 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n-1 팩토리얼이라고 보통 계산하면 된다.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데서는 이미 한번 설명해 봤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라. 자,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AAA, 이렇게 세 개가 서로 똑같고 BB가 이렇게 서로 똑같은 이런 문자를 총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라 하면 우리는 요 서로 다른 5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5팩토리얼이죠. 그것을 같은 문자가 3개면 3팩토리얼로, 같은 문자가 2개면 2팩토리얼. 그러니까 동자에 대응하는 문자의 각각의 순열수로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배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 서로 다른 5개의 칸에 요렇게 AAA, BB를 여기다가 우리가 칸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5개의 요 칸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는 우리는 5C2라고 쓰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우리가
대학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게 원래 오리지널은 5, 2,3 요런 의미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다 수학적 기호의 약속이죠. O combination이라는 것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수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요것은 뭐와 똑같냐면 5개의 칸 중에서 2칸을 선택하는 방법수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5개 칸에서 2칸을 선택하는 방법수는 5시인데 만약에 이렇게 2칸을 선택해서 칩시다. 선택된 2칸에 B를 채워 넣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렇죠? B에 구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요 3칸에 A를 채워 넣는 방법도 A에 구분이 없으니까 결국 한 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AAA, BB라는 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5개의 칸, 서로 다른 5개의 칸 중에서 이 B가 들어갈 2칸을 선택하는 방법수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 컨비네이션 계산법이 요 5 팩토리얼, 요 2 팩토리얼, 요 3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한다고 요 기호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의 동자 순열을 계산하려면 보통 요렇게 여러분 계산하죠. 그죠?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전체 5개 5 팩토리얼을 이렇게 3 팩토리, 2 팩토리로 이렇게 곱해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이해를 해 보시라는 거죠. 뭐 시험에 나오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원래 이 그 수학적 기호의 이게 약속이 뭐냐면 n combination r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요것을 n r, n-r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요것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수학적으로 약속이 되냐면 요놈 팩토리얼을 요놈 팩토리얼 곱하기 요놈 팩토리얼로 계산하라.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요 컨비네이션의 계산 기호를 요렇게 한다라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 요놈이 의미하는 바가 요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왜 우리가 요렇게 쓰는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의 칸 중에 P가 들어갈 2칸을 선택하는 방법수가 우리가 이 조합수가 O 컨비네이션이죠. 그러면 이 5개 칸 중에서 2칸을 선택하기만 하면 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가 다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5칸 중에 2칸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2칸에 B를 채우는 방법은 B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고 남아있는 3칸에 A를 채우는 방법도 A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죠. 결국 이 5칸 중에서 요 B 2개가 들어갈 2개를 선택하는 방법수가 이 동자 순열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와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요 조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OC이라고 하는 거, O comb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의미하고 이 말을 의미하고 요 놈의 계산법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OC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결국 요걸 놓고 우리가 다시 요걸 비교해 보니까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만큼을 요 동자 3개가 같죠? 그럼 3팩토리. 요 동자 2개가 같은 문자죠? 그럼 2팩토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조합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순열수도 우리가 조사를 해봤고 그리고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그리고 우리가 원순열, 그리고 동자 순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예제 11번 보니까 자, A, B, C, D, E 이렇게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라겠죠.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를 계산해 보라. 자, 우리가 요 시어럼 3이 배웠던 순열의 수죠. 자, 엄청나게 쉽지만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5개 수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요걸 O 퍼미테이션 3이라고 계산한다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5를 차례대로 몇 개 곱해 내려간다? 요 개수만큼. 그렇죠. 3개, 하나, 둘, 3개만큼 곱해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된다? 6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 문제는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표현이 없죠. 그래서 3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3개인지 아닌지 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3개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되어질 거고, 만약에 같은 문자를 그렇죠. 같은 문자를 선택해서 배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복이 허락이 되면 요거는 뭐가 된다? 5파이 3이 되겠죠. 즉 5의 3승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125가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중복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얘기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칸이 이제 3개 있는데,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고 5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 중복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렇게 3가지가 되겠죠. 근데 중복이 허용이 되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수가 5가지일 때 여기도 5가지는 거죠. 여기 온 수가 여기도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온 수도 몇 가지다? 5가지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오럼 3에 우리가 순열의 퍼미테이션이라는 요 기호, 파이라는 이 기호의 의미를 그 수학자들이 우리가 펼쳐놨기 때문에 그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맞춰 봤답니다. 보통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예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나열하는 방법수인데, 자, 비복원 추출, 그리고 복원 추출 둘로 나누어서 계산하라. 그랬죠. 자, 요것도 우리가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그쵸, 나열하는 방법수니까 요거는 10 퍼뮤테이션 3이고, 요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러니까 요게 3이면 하나, 둘, 숫자를 3개까지 곱해 내려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 보면 72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중복이 허락된다는 거죠. 요 경우는 우리는 10파이 3으로 계산하고, 요것은 10을 3번 곱한, 즉 10의 3승이니까 총 1000가지 방법수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4개의 붉은 깃발이 있고 2개의 청색 깃발이 있는데 요걸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요거는 이 4개의 붉은 깃발일 때 문제의 내용상 이 같은 색깔의, 그쵸, 이 깃발은 서로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붉은 깃발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붉은 깃발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서로 간에 구별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청색 깃발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또 자기들끼리는 서로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거 4개, 똑같은 거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쵸, 6개의 깃발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신호의 개수라는 것은 요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동자 순열의 수를 계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것을 전체 총 6팩토리, 6개니 6팩토리를 4팩토리, 2팩토리. 자, 같은 게 4개, 2개니까 요렇게 계산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겠죠. 이렇게 6개의 칸이 있는데, 요 작은 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요 청색 깃발 2개가 들어갈 뭘 선택한다? 그렇죠. 청색 깃발이 들어갈 2칸을, 자, 이런 식으로 청색 깃발에 들어갈 이렇게 2칸을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 청색 깃발을 채워 넣는 방법은 구별이 없으니까 한 가지죠. 남아있는 요 4칸에 붉은색 깃발을 채워 넣는 방법도 붉은색 깃발 간에는 뭐가 없으니까, 구별이 없으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결국 이 동자 순열수라고 하는 것은 6개 중에서 청색 깃발이 들어갈 2칸을 선택하는 방법수와 똑같다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시를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자 6에서 2를 뺀 요 4를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실제로 요 기호의 의미는 6팩토리를 2팩토리, 4팩토리의 곱한값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자 순열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이 기계적인 공식으로 외워도 되긴 하지만은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이 6개의 칸 중에 요것이 들어갈 2칸을 선택해 버리면 그것이 곧 동자 순열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시오럼 4에 나와 있는 조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컨비네이션, 즉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 즉 선택하는 방법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방법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표시하고,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원래 요놈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는 요놈 팩토리얼, 요놈 팩토리얼, 요놈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n 퍼미테이션 r을 r 팩토리로 나눈 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 기호의 의미는, 자, 우리가 보통 갈로 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자, 요놈 팩토리얼, 그리고 요놈 팩토리얼, 그리고 요놈 팩토리얼, 요렇게 우리가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C를 우리가 보통 생략할 수 있는데, 언제 생략할 수 있냐면, 요게 요놈을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A에서 B를 뺀 값, 그러니까 요놈에서 요놈을 뺀 것이 요 C라고 요렇게 되어질 때는 요 C라고 하는 값을 생략할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자리에 와 있는 요 n-r이 요 n에서 r을 뺀 거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요걸 생략해서 요렇게 n 컨비네이션 r을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값이 C에 해당될 때는 요 C를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생략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기호의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것을, 그 R개를 나열하는 방법수는 우리가 순열의 수 이렇게 해서 n 퍼미테이션 r로 계산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합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지 나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수를 계산할 적에는
순열의 수에서 나이라는 방법수인 알게를 나이라는 방법수는 R 팩토리얼이죠. 그 R 팩토리얼만큼으로 어떻게 한다? 나누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n permutation 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다겠죠. 요 n 팩토리를 n-r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곱하면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모양은 우리는 다시 기호에 의해서 n 팩토리 r 팩토리 n-r 팩토리얼은 n r, n-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걸 뺀 것이 n-r에 해당되니까 요걸 생략해 버리면 결국 이렇게 표시되어지고,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n combination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지만은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왜 조합의 수를 n combination r로 표현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우리가 순열의 수를 생각해 봤죠. 그리고 순열의 수에서 우리가 나이라는 방법만큼, 나이라는 요 시행을 제외시켜 버리면 결국 이와 같은 조합수가 나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조합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필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A사 제품 중 10개 중에서 3개, 그리고 B사 제품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요거는 각각의 시행은 조합수를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시행은 조합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시행과 요 시행이, 그쵸? 우리가 연속해서 AND로 일어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어쨌든 10개의 제품 중에서 몇 개를, 이와 같이 3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니까 이것은 10 combination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리고 5개의 제품 중에서 2개를 선택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5 combination 2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럼 요 2개의 무엇으로? 곱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10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생략되어 있는 것은 10-3, 즉 7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5 팩토리얼, 자, 2 팩토리얼, 5에서 2를 뺀 생략되어 있는 것은 3 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자,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온다? 120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방법수를 우리는 조합수라고 하는데, 조합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n combination 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15번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특히 여러분 가운데는 통계학을 좀 깊이 공부하거나 또는 학교에 선생님을 지망하거나 선생님 하시면서 현재 제 강의를 듣는 분이라고 그러면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n 플러스 1 combination r이라고 하는 요 말은 무슨 말이죠?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수는 뭐와 같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1개를 선택하는 방법수에다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수의 합하고 똑같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거의 이제 통계학적 의미는 나중에 보기라고, 일단 요 놈을 먼저 제가 증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우변을 우리가 풀어서 자변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우변에서 자, 요렇게 n combination r-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 요 가로에 계산하는 방법이어서, 자, n 팩토리얼, 그리고 r-1 팩토리얼에다가 요 n에서 r-1을 뺀 팩토리얼로 계산하겠죠.
자, n에서 r-1을 빼게 되면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자, 요것은 n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그리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즉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서로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요 놈을 비교해 봤더니 요게 지금 r 팩토리고 요게 r-1 팩토리이기 때문에 r-1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r을 하나 더 곱하면 되죠.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요 r-1 팩토리얼에다가 r을 곱했더니 r-1 팩토리얼에다가 r을 곱했더니 나는 r 팩토리가 되는 걸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 질문하시면 된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r을 곱하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r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 팩토리얼에다가 r을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r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r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n-r 플러스 1,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은 n-r 팩토리얼보다도 하나 더 큰 숫자죠. 그렇죠? 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는 요 분모 분자에다가 무엇을 곱할 거냐면 n-r 플러스 1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n-r 플러스 1은 n-r 팩토리얼보다 1 더 큰 숫자죠. 그걸 여기다 곱하게 되면 자, r 팩토리얼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만큼을 요 분모에다가 곱해주면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분모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어떻게 한다? 통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적어보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고 자, 이 이제 분자는 보니까 분자는 자, 요 n 분자를 더할 건데 n 팩토리얼 공통이죠. 자, n 팩토리얼이 공통을 묶어내면 앞쪽에서 r이 남고 뒤쪽에서 n-r 플러스 1이 남았죠. 그러면 요놈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게 n 팩토리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n 팩토리의 1에다가 n 플러스 1을 이제 곱한다는 얘기죠. 한 번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다. 그 의미는 결국 이 분자가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시 갈로를 이용한 표시를 해보면 자, n 플러스 1을 여기 가지고 r을 여기 가지고 콤마 마이너스 n-r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것이 요 값이니까 이 비출지 부분은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자?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자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은 n 컨비네이션 r-1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그렇죠?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계학적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요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말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주머니 안에 자,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요 세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를 우리가 뽑는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실제로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A, B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A, C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B, C 이렇게 두 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요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수는 뭐와 똑같냐면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수,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특정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수, 즉 않는 방법수의 합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은 우리가 A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를 포함하는 방법 경우하고 A가 포함되지 않고 뽑히는 방법하고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정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 수는 우리가 금방 배우기를 3컴비네이션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A를 반드시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방법수라 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는 A를 반드시 포함해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은 A를 미리 뽑아버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 A를 제외시킨 나머지 두 개에서 한 개를 뽑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정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수를 뽑을 때도 A를 미리 뽑아서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두 개에서 두 개를 다 뽑는 방법수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n 플러스 한 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 자, 그것은 우리는 n 플러스 1 컴비네이션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겠죠. 그런데 특정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총 n개가 들어있는데, n 플러스 한 개가 들어있는데, 총 n 플러스 한 개가 들어있는데, 특정 하나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특정 하나를 A라 했을 때 얘를 갖다 미리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A를 미리 뽑아버리고 남아있는 게 몇 개죠? N개죠. 남아있는 N개에서 R-1개를 뽑고 거기에다가 항상 A를 다 끼워 넣으면 되죠. 그죠? A를 넣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A를 특정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A가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니까 A를 미리 뽑아서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게 N개죠. 남아있는 N개에서 남아있는 N개에서 R개를 다 뽑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 속에는 A가 특정 하나가 절대로 포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 보면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통계학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볼까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A, B, C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수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하면 그것은 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이게 상 컴비네이션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두 가지, 요게 두 가지죠. 그리고 A를 포함하지 않는 요 한 가지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A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은 세 개 전체에서 A를 반드시 제외시켜버리고 남아있는 두 개에서 한 개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A를 다 보태면 되죠. 그러니까 B와 C를 뽑아가지고 A를 보태면 되고 그리고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A를 미리 제외시켜버리고 남아있는 데에서 그죠? R개를 다, 여기서는 두 개를 다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마지막 문제가 살짝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 통계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